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56세 남자가 약 2, 3개월 전부터 변 보기가 힘들다. 그리고 변을 2, 3일에 한 번씩 보고 과도하게 힘주기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컨스티페이션이 있는 거죠. 컨스티페이션이 있는 상태에서 체중이 한 달 동안에 3kg이 감소했대요. 그래서 약간 좀 캔서가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년 전부터 하이퍼텐션 있는 거 말고 특별한 문제는 없고 바이탈도 괜찮다고 합니다. 복부는 전체적으로 약간 팽만하지만 압통이나 만져진 덩이는 없고 DRE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봤을 때 혈색소가 약간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콜론 캔서를 좀 의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변비가 있으면서 체중 감소가 있고 약간의 빈혈이 동반됐다. 이러면 콜론 캔서를 의심해 볼 수 있고 DRE에서는 괜찮기 때문에 렉탈 캔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렉툼은 괜찮은 거고 콜론에 어디선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변비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어디선가 막히면 잘 내려가지 못하니까 복부가 약간 팽만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콜론 캔서를 의심을 해봐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으로 콜론 캔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60세 남자 환자가 3개월 전부터 윗배가 계속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왔고요. 통증은 등 뒤로 뻗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윗배가 아프고 통증은 등 뒤로 뻗는다. 그러면 판크레아타이티스 좀 의심이 될 수 있겠죠. 6개월 전에 당뇨를 진단받았고 3개월 동안에 5kg이 몸무게 감소했다. 그러면 캔서의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바이탈도 괜찮고 복부의 압통과 만져지는 덩이도 없다고 합니다. 이제 피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AST, ALT도 상승했고 ALP도 상승했고 빌리루빈도 많이 상승했죠. 그리고 아밀레이즈 라이페이즈는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EA도 살짝 증가했지만 CA99이 도미넌트하게 지금 상승을 했죠. 그래서 캔서가 있겠구나라고 우선은 의심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의 문제인 건데 CT를 보시면 판크레아틱 덕트가 좀 늘어나 있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원래부터 정상적인 사람이면은 이런 식으로 CBD가 쭉 내려와서 듀오데넘으로 가는 게 보이는데 지금 보시면 CBD 코스가 명확하게 잘 안 보이고 음영이 좀 떨어져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밑에 있는 MRCP 결과를 보면 판크레아틱 덕트가 조금 늘어나 있습니다. 정상보다 좀 늘어나 있고 여기 보시면 빌리어리 트랙도 보시면 쭉 내려오다가 여기도 좀 늘어나 있고 여기서 뭔가 연결성이 없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쭉 잘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이쪽으로 잘 내려오지 못하고 여기서 끊겨 있죠. 그리고 여기도 판크레아틱 덕트도 좀 늘어나 있고 그래서 이쪽 부분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크레아틱 덕트와 CBD가 만나는 부분 어디선가 문제가 생겼고 그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랩이 상승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에는 페리앰뷸러리 캔서가 어떤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페리앰뷸러리 캔서는 디스탈 CBD 캔서
그리고 판크레아스의 헤드 캔서, 그리고 앰플 오브 바타 캔서, 그리고 듀오데널 캔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면 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 3번, 4번 중에서 판크레아틱 덕트, 디스탈 CVD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판크레아스의 헤드 캔서겠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50세 여자 환자가 1시간 전부터 윗배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왔다고 합니다. 노지아가 있고요. 통증은 1시간 내내 지속되고 등으로 뻗친다고 하고 술을 안 마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탈은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윗배에 압통은 있으나 반동 압통은 없다. 텐더니스는 있다. 그리고 피 검사에서 봤을 때 빌리루빈은 약간 상승을 했고요. 아밀레이즈 라이페이지가 많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윗배가 아프고 등으로 뻗치고 아밀레이즈 라이페이지 상승도 있으면서 알류큐 쪽에 텐더니스도 있다. 그러면 어큐트 판크레아타이티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AST, ALT 상승도 있고 토탈 빌리루빈이나 ALP의 상승도 있기 때문에 빌리어리 판크레아타이티스도 고려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빌리어리 트랙이라든지 판크레아스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검사는 1, 2, 3, 4, 5번 중에서는 지금 3번 업도미널 소노가 되겠죠. 그래서 복부 초음파 검사가 답이 되겠습니다. 19번 보겠습니다. 40세 여자 환자가 노지아가 있으면서 아랫배가 아프다라고 해서 병원에 왔고요. 병원에 오기 전에는 초록색 구토물, 그러니까 담즙성 구토를 한 거죠. 그래서 담즙성 구토를 해서 병원에 왔고 가스아웃도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주일 전에 자궁샘근 용종으로 자궁절제술을 받았대요. 그러면 수술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일 컬러에 이제 보미팅을 하고 가스아웃이 안 된다. 가스아웃이 안 되고 보미팅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일레우스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일레우스 환자겠구나 라고 우선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바이탈도 괜찮고 열도 안 나고 복부는 약간 디스텐션 돼 있고 바울 사운드 지금 떨어져 있어요. 복부에 전반적으로 경미한 압통은 있지만 반동 압통 없다. 그러니까 지금 페리토나이티스 소견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응급수술을 할 이유는 없고요. WBC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엔 지금 장음이 항진돼 있지 않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패럴라이틱 일레우스의 가능성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응급수술을 해야 되는 인디케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디컴프레션 하면서 바울 사운드 돌아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금식 및 수액 공급 4번이 되겠습니다. 33번 보겠습니다. 18세 남자 환자가 3개월 전에 치루 수술을 받았어요. 상처가 안 나물고 분비물이 계속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분비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4-5번씩 갈아야 되고 평소에도 배가 자주 불편하고 무른 변을 하루에 3에서 5회 정도 본다. 체중도 잘 안 는다. 그리고 바이탈은 뭐 괜찮고 몸무게도 지금 178에 55면 굉장히 마른 거죠. 그래서 항문 6시 방향에 애널 캐널 포함해서 개방된 상처가 아물지 않고 얼서 형태의 크기로 있고 그 상처에서 4cm 옆으로 분비물이 나오는 피부 구멍이 하나가 더 있다. 지금 보면 피검사에서는 CRP가 증가돼 있죠. 그래서 조건을 보면 젊은 남자입니다. 그래서 피스툴라가 있어요. 근데 힐링이 잘 안 됩니다.
힐링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이 젊은 남자가 복통도 잘 있고 설사도 자주 하고 몸무게도 잘 증가 안 해서 지금 마른 상태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치료 수술을 했는데 또 피부곰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젊은 남자에서 에널 피스툴라가 잘 생기고 잘 안 나으면 우리가 가장 먼저 고려를 해봐야 될 질환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크로스 디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환자는 크론병이겠구나. 이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크로스 디지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장 내시경을 해서 크로스 디지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34번 보겠습니다. 30세 여자 환자가 3일 전부터 오른쪽 유방, 유두 주위에 벌겋게 부어오르고 아파서 왔고요. 열감도 있대요. 그리고 지금 모유 수유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느냐? 수유기에 유방염이 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아기가 이제 젖을 빨면 그 유두에 이제 상처를 통해서 균이 감염돼서 마스타이티스가 잘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수유기 유방염에서 가장 흔한 균은 뭐냐? 그래서 답은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우스. 그래서 황색 포도상규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균은 유방염에서 가장 흔한 균은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우스인데 메치실린의 레지스턴스는 없는 그런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우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5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3개월 여아가 왼쪽 인귀나 레어리어에서 덩어리가 만져져서 왔고요. 덩어리는 누우면 사라지고 서면 다시 나타나고 합니다. 그래서 삽부위에서 보면 이제 오른쪽에 비해서 이제 왼쪽 부분이 조금 튀어나온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인귀나 허니아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체 진찰과 히스토리, 언제 튀어나온지, 어떤 경우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이제 신체 진찰을 통해서 익스터널 오프닝, 인기널 캐널의 익스터널 오프닝을 눌러서 아기가 배에 힘줄 때 튀어나온 덩어리가 있는지, 아니면 이쪽으로 직접 안 튀어나오면 옆으로 튀어나온 덩어리가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튀어나오면 인다이렉트 인기널 허니아, 옆으로 하셀벨 플렉서스 쪽으로 튀어나오면 다이렉트 인기널 허니아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인기널 허니아가 의심이 되면 언제 튀어나오는지, 언제 들어가는지, 그리고 익스터널 오프닝을 눌러봐서 튀어나온 덩어리가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인기널 소노를 해볼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도 명확하게 신체 검진과 병력 청취상에서 인기널 허니아가 명확하게 맞다라고 하면 바로 수술적 치료를 해도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1번 보겠습니다. 34세 여자 환자가 열흘 전부터 왼쪽 다리가 붓는다고 해서 병원에 왔고요. 5주 전에 C색을 해서 출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바이탈에서 봤을 때는 열이 조금 나고 있고요. 왼쪽 다리 전반에 걸쳐서 부종과 압통이 있다. 부종과 압통이 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반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은 보면 이렇게 화살표로 그래도 다행히 표시를 해줬는데 CT가 너무 어렵다, 잘 모르겠다고 하면 무조건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을 봤을 때는 지금 화살표 보면은 좀 이렇게 커져 있고 안쪽이 시커멓죠. 근데 오른쪽을 보면은 쬐까맣고 하얗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가장 먼저 뭘 생각해 볼 수가 있냐. 그래서 요 혈관에 DVT가 생겨서 지금 검게 보이고 확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DVT가 생겨서 다리에 부종과 압통이 생겼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DVT 치료를 위해서 언프랙셔네이트 헤파린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입원할 당시 피검사랑 이제 헤파린 사용 후 6일째 피검사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게 혈소판과 APTT죠. 근데 APTT는 헤파린을 사용하면 프롤ongation 생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헤파린 일부러 이제 APTT를 프롤ongation 시키기 위해서 헤파린 사용하는 건데 보시면 혈소판 수치가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헤파린, 와파린 부분에서 이론 강의 때 기억이 나실진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는 헤파린 인듀스드 스롬보사이토페니아. 그래서 헤파린으로 인해서 혈소판 수치가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언급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언프랙셔네이트 헤파린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헤파린 인듀스드 스롬보사이토페니아라고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스롬보사이토페니아가 헤파린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헤파린을 사용을 중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6번 보겠습니다. 45세 여자 환자가 일주일 전에 목에서 덩이를 발견했대요. 바이탈은 다 괜찮고요. 갑상샘 우엽에 3곱하기4cm의 혹이 있고 통증도 없고요. 흉부진찰에서 심음 호흡은도 정상이고 바이탈도 괜찮으니까 이거는 하이퍼사이로이디즘은 아닌가 보다 라고 우선 추측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밑에 피검사를 봤을 때도 TSH도 정상 레벨이고 프리티포도 정상 레벨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는 유사이로이드 상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다음 검사는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이제 강의 이 서비스토에 나온 표를 보시면 우선은 TSH 수치를 봐서 TSH가 수치가 낮다, 하이퍼사이로이디즘인 것 같다라고 하면 우선은 스캔을 먼저 해볼 수가 있고 TSH 레벨이 정상이거나 올라가 있다고 하면 초음파를 시행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유사이드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사이로이드 소노를 통해서 갑상샘 우엽에 있는 혹이 무엇인지 영상학적으로 검사를 해볼 수 있겠죠. 필요하면은 FNA를 해서 캔서인지 여부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54번 보겠습니다. 52세 남자 환자가 교통사고로 왼쪽 갈비뼈 골절과 비장 파열이 있어서 비장 절제 후에 2일째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 치료를 하고 있어요. 인투베이션이 돼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수술 중에 다른 장기 손상은 없었고요. 그러니까 갈비뼈랑 비장만 손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진정제를 지금 현재 투여 중인데 바이탈도 괜찮고 배는 부드럽고 장음은 정상적으로 들린다. 적절한 영양 공급 방법은 뭐냐? 우리가 이제 영양 공급에 대해서 우리가 이 총론 강의 때 했었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가능하다면 경장 영양을 하는 게 가장 아이디얼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었죠. 피지올로지컬하게 우리가 입으로 먹고 이제 배변을 하는 그런 경장 영양이 가장 피지올로지컬하게 좋다라고 우리가 설명했었는데 만약에 경장 영양이 어려운 경우라고 하면 우리가 경정 여맥을 영양을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 최대한 경장 영양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도저히 안 된다 이러면 이제 TPN 같은 경정 영양을 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힌트를 줬죠. 장 손상이 있어서 장 수술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딱 비장 절제술만 했고 다른 장기에 손상 전혀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배도 소프트하고 장음이 정상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은 음식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환자는 중환자실에서 인투베이션 하고 있지만 이 환자에서 이제 뉴트리션 서포트를 한다고 하면 경장 영양을 시행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장 영양을 시행을 하면 되고요. 지금 인투베이션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비위관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지금 트라우마 환자이기 때문에 뉴트리션 서포트가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금식 유지하는 건 답이 아닐 거고요. 장음이 정상적이고 장 수술을 하지도 않았고 장에 손상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경정 영양은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 환자가 가스트로스토미나 제준스토미를 통해서 영양 공급을 해야 되냐? 뭐 오랫동안 아니면은 이제 스토막이나 뭐 듀오덴 쪽에 막혔다. 아니면 오랫동안 L튜브를 이용해서 뉴트리션 서포트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이제 가스트로스토미나 제준스토미를 통해서 영양 공급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지만 이 환자는 이제 인투베이션을 제거를 하게 되면은 입으로도 먹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스트로스토미나 제준스토미를 통해서 영양 공급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L튜브를 통해서 영양 공급을 하는 게 가장 이 환자에게 적합한 영양 공급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57번 문제 보겠습니다. 72세 남자 환자가 일주일 전부터 식사하기가 어렵고 자주 토한다고 해서 병원에 왔습니다. 명치 아랫부 부위에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지고 새벽에는 속쓰림 증상이 심해서 자주 깬다고 해요. 체중이 6개월 전에 비해서 급격하게 줄었다. 바이탈은 괜찮은데 혈액 검사 결과에서도 헤모글로빈이 지금 좀 떨어져 있죠. 그래서 아네미아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복부는 부드럽고 다른 이상은 없는데 위 12지장 내시경 및 조직 검사에서 날문이 폐쇄된 진행성 위암이 발견됐고 위암이 췌장의 머리도 침범하고 간전이가 2개 이상 있다. 그럼 이 환자는 지금 치료적인 수술은 불가능한 상태죠. 그래서 수술을 통해서 치료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 스테이지 4의 환자에서는 이제 팔리에이티브 트리트먼트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환자는 지금 날문까지 다 폐쇄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음식물이 넘어가지를 못하니까 계속 보미팅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환자예요. 근데 이쪽에 지금 옵스트럭션이 있어서 디스탈 가스트렉토미 하기에는 지금 이 환자는 스테이지 4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치료적인 수술을 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는 우선적으로는 항암 치료를 하면서 음식물을 먹을 수 있게 우선 유지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못 내려간다. 그럼 우리가 바이패스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제주넘을 이제 끌어와서 스토막이랑 연결을 해주면 이쪽으로는 못 내려가니까 이제 이렇게 연결해주면 이렇게 제주넘을 연결해줘서 내려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가스트로 제주스톰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파일로스가 막혀서 못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스테이지 4에서 팔리에이티브 트리트먼트를 하는 환자들에서는 이제 바이패스를 통해서 먹을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스트로 제주노스토미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59번 문제입니다. 10개월 남아가 5개월 전부터 배가 불러온다고 해서 병원에 왔어요. 바이탈은 뭐 특별히 문제는 없고 배는 좀 디스텐션이 있어요. 근데 텐더니스나 리바운드 텐더니스 없어요. 그리고 보시면 조영제를 이렇게 쐈을 때 쭉 해서 잘 안 내려오는 부분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변비가 영아 환자에서 변비가 있고 이런 식으로 콜론에서 어느 순간부터 잘 내려오지 못한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우리가 허쉬스프롱 디지즈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허쉬스프롱 디지즈는 우리가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한다라고 그건 기억을 했을 텐데, 그러면 조직 검사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답을 2번으로 찔 거냐 3번으로 찔 거냐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직전 흡인 생검 석션 바이옵시는 우리가 허쉬스프롱 디지즈에서 신생아일 신생아인 경우에는 우리가 석션 바이옵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아의 경우에는 프루스티크니스의 바이옵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전층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10개월 남았기 때문에 신생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답이 프루스티크니스의 바이옵시를 한다. 그래서 직장 전층 조직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2번 보겠습니다. 25세 남자 환자가 TA로 응급실을 왔고요. 지금 바이탈은 RR이 좀 빠르긴 하죠. 복부에 디스텐션이 있고 장음은 항진되어 있고요. 복부 전반에 텐더니스와 리바운드 텐더니스가 있고 헤모글로빈이 7.8로 감소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버 라세레이션이 있어서 수혈을 시작했대요. 근데 갑자기 하트레이트가 증가하고 갑자기 BP가 떨어지면서 열이 39.1도로 올라간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열이 갑자기 증가를 했다라는 걸로 봤을 때는 우리가 비용혈성 발열 반응을 우선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소변 색깔이 진해졌다, 혈압이 갑자기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컬러가 같이 있으면 용혈성 이제 수혈 부작용일 수도 있지만 요 정도만 봤을 때는 명확하게 체온 상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혈성 방열 반응이 가장 의심이 된다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랬거나 저랬거나 이런 경우에는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냐, 수혈을 중단해야겠죠. 그래서 수혈 중단이 답이 되겠습니다. 69번 보겠습니다. 65세 여자 환자 3일 전부터 배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왔고 보미팅을 했는데 구토물은 노란색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궁근종으로 4년 전에 히스테렉토미를 받았어요. 혈압은 좀 떨어져 있고 하트레이트도 올라가 있고 RR도 올라가 있고 체온도 올라가 있죠. 그리고 복부는 디스텐션과 동시에 과다 굳음이 보인다. 그러면 디스텐션도 있고 그 다음에 리지드하다. 그러면